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뿌세TV의 헌석세 용사입니다. 오늘은 추석, 설날, 연말에 거래처에 선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비용 처리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선물을 할 때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거래를 하는 거래처에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에게 주는 거는 복리후생비고요, 거래처에 주는 거는 접대비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도대체 무슨 차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사과 11만원짜리 사과 박스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직원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11만원 중에서 부가세 만원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될 수 있어요. 부가세 매입세 공제라는 건 뭐냐면요, 11만원 중에 10%인 만원은 저희가 복리후생비로 썼기 때문에 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가 11만원을 A라는 거래처에 선물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거래처에 주는 접대비에 해당되죠. 그럼 이 경우에는 11만원 중에서 만원 부가세가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접대비 항목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 즉 11만원 중에서 10%인 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항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직원에게 주냐, 거래처에 접대비로 주냐의 차이가 벌써 부가세 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저희 복리후생비는요 사실 한도라는 게 없어요. 한도가 제가 복리후생비로 뭐 1억을 썼어요, 2억을 썼어요, 그러면 1억, 2억이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접대비는요 한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중소기업 기준으로 3,600만원 플러스 뭐 알파 이렇게 있는데, 이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뭐 1억이면은 한도가 4천만원이에요. 그러면은 6천만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명절이나 연말에 직원들에게 돈을 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CD기나 은행에 가서 돈을 찾게 되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CD기에 가서 돈 100만원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100만원을 뽑아서 직원들 5명에게 20만원씩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리후생비일까요? 접대비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카드로 사용하거나 적격증빙이죠, 현금영수증 이런 적격증빙을 사용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제가 CD기에서 100만원을 뽑아서 그걸 직원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를 비용 처리하려면은 증빙이 없는 거예요. 즉 객관적인 증빙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용 처리하려면요, 직원들에게 내가 현금을 받았다라는 지급 확인서나 본인이 따로 돈을 받았다는 확약서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좀 웃긴 게, 직원한테 20만원 주면서 자 이거 보너스야, 명절 잘 보내 라고 20만원 주면서 자 이거는 확약서니까 여기에 사인해, 이렇게 하기가 참 애매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깊게 들어가면요, 저희가 봉투 20만원을 줬잖아요. 근데 그분의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할게요, 세전으로.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300만원이 아니라 32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해서 사실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히 20만원만 주면 저희가 비용 처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원칙상으로는 급여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은 어떨까요? 저희가 상품권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금을 뽑아서 그 현금으로 상품권을 바꾸고 그 상품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현금을 CD기에서 뽑아서 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저희가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직원분들이나 거래처에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꼭 카드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카드는 개인 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코퍼레이트라고 써있는 기업용 카드로만 저희가 상품권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카드 증빙이 남기 때문에 이걸로 직원에게 주면은 사실은 복리후생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의하셔야 될 게, 상품권 그러면은 뭐 무한정 구매를 해도 되냐? 안 됩니다. 만약에 상품권이 접대비로 분류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접대비는 한도가 있죠. 그래서 일정 수준 넘어가는 만큼 상품권을 구매하시면은 한도에 걸려서 어차피 상품권을 사도 비용 처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업 규모에 비해서 또는 직원에 비해서 상품권을 너무 많이 구매한다 그러면은 또 저희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원이 3명 있어요. 근데 직원 3명인데 제가 상품권을 1억어치를 구매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그 금액을 판단하셔서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보통 상품을 줄 때 제가 아까 복리후생비로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직원들에게 선물을 줄 때 이거를 복리후생비냐 아니면 접대비냐 나중에 가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 10%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은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통장에 이체하셨으면 적요로 메모를 해두시거나 따로 엑셀이나 뭐 수첩 이런 데다 메모를 해두시거나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자면요, 제 거래처 어떤 분이 노래방에서 1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제가 접대비라고 해서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이거 접대한 게 아니라 나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노래방에서 놀았다, 직원들이랑 뭐 회식했으면 복리후생비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복리후생비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서류가 있냐? 그러니까 증명 서류가 다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보니 정말로 접대비가 아니라 직원들과 그 사진 찍은 것도 있고 회식한 그 장소랑 그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매입세 공제로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 매입세 공제 10% 100만 원이면 1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에요. 이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내용을 총 정리를 하면요, 저희가 현금 인출해서 현금을 단순히 주는 거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그리고 현금을 만약 인출해서 그냥 줬다 그러면 이제 확약서나 현금 수령했다는 확인증을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원래 원칙은 이렇게 주시는 경우에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비용 처리가 된다. 그리고 상품권 구매할 때는 법인카드로 꼭 구매를 하자. 그리고 저희가 거래처 관련해서 이 접대를 하거나 아니면 직원 관련해서 복리후생비를 썼을 때는 거래처 관련 내용을 꼭 메모를 해두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뿌세TV의 헌석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